회계기초 13주차 3차 시가 됐습니다. 잠시 잘 쉬셨나요? 3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기말 정리사항 분개해 놓은 거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잔액시산표를 가지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는데 기말 정리사항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잔액시산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일단 나눠야겠죠. 그죠? 그래서 현금 그리고 투자 부동산까지가 자산이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산. 매입은요? 매입은 상품이 들어온 거죠. 얘는 매입원가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요. 급여, 임차료, 보험료는 비용. 오, 역시 계정 과목을 잘 알고 계시면 얘가 비용인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잘 알 수 있죠. 자, 외상매입금서부터 감가상각 누계까지가 부채예요. 그죠? 그런데 요 대선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 평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죠. 자기 자리 다음 칸에다 기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본금은 자본, 매출과 임대료, 이자 수익은 수익이에요. 자, 수익 중에서도 영업수익이 있는 반면에 영업외 수익이 있고 비용도 판관비가 있는 반면에 영업외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해서 뭘 구한다 그랬어요? 단기순이익을 구해서 이 단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옮겨 적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계산구조 반드시 외우시라 그랬죠? 자, 계산구조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는 매출 총이익이 나왔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 영업이익에 영업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외 비용은 뺀다 그랬는데 영업외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작성을 안 한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영업외 비용 해서 빵원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뒤에 부분은 없어서 빼고 이렇게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매출액이니까 잔액시산표에 있는 요 매출액 갖다 쓰죠. 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제가 초록색으로. 자, 매출입니다. 매출액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가죠. 요렇게. 여러분도 기록해 보세요. 매출액 50만 원.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해야 돼요. 자, 매출액 썼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여기 썼구나. 그럼 다음에 쓸 일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했어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은 매출 원가다 라고 했어요. 자, 기초가 그렇죠. 여기 2월 상품의 기초 요 부분이 여기로 갑니다.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여기 매입 15만 원이 이렇게 끌고 와서 15만 원 넣었어요. 자, 기말 상품 제공액은 빼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빼기 5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시 가로 하면 얘는 빼는 금액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하고 5만 원 기록했어요. 그래서 3만 원에서 15만 원 더하니까 18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니까 13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총 매출액에서 50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니까 37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됐죠? 자, 여기까지 기록해 보세요. 자, 37만 원 기록하시고 그 다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겠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요 밑에가 비용이라 그랬죠. 자,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죠.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죠. 영업외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7만원, 보험료, 이걸 안 했군요. 여기 결산 정리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대손상각비도 있고요. 자, 그럼 비용, 여기서도 이제 비용을 찾겠습니다. 자,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있어요. 얘는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선수이자. 선수이자는 부채.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그렇죠. 수익에서 빼야지 돼요. 자, 얘는 수익입니다. 여기 소모품비 비용. 선급보험료는 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보험료 빼고요. 여기 비용 뺐습니다. 자, 봅시다. 자, 급여는 7만원 갖다 썼어요. 이렇게 갖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임차료 먼저 갖다 쓸까요? 임차료 나중에 쓰고요. 일단 보험료를 갖다 쓸 거예요. 보험료가 잔액이 2만원이 있었는데 결산정리사항에 대변에 이렇게 만원이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2만원에서 만원을 빼야 되죠. 그럼 얼마만큼 남아요? 만원만큼 남습니다. 그럼 만원만큼만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만원 이렇게 기록해 줬고요. 대손상각비는 여기 요 2번의 대손상각비. 자, 그러면 이제 급여도 썼고 보험료도 옮겨 적었고, 그럼 이번엔 대손상각비 옮겨 적어야죠. 자, 대손상각비 얼마 발생한 게 있어요? 2,000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2,000원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차변을 또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있네요. 그쵸? 감가상각비도 24,000원 기록해줬습니다. 이자 수익은 오른쪽에다 저기 영업외 수익이니까 일단 판매관리비를 먼저 할 거니까요. 소모품비가 판매관리비죠. 그래서 소모품비가 3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여기 소모품비 옮겨 적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비용을 찾아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임차료 3만원 여기 갖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총 다 더하니까 여러분 계산기 옆에다 놓고 계산해보라 그러셨죠? 예. 혹시 답안지가 틀릴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세요. 혹시 틀렸다 그러면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관리비를 다 더하니까 16만 6천원의 비용이 발생됐어요.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뺀다 그랬죠. 37만원에서 16만 6천원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20만 4천원의 영업이익, 여기 영업이익은 또 다른 색으로,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즉, 우리 회사가 상품을 사다가 팔았어요. 파는데 모든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원가도 빼고 그랬더니 순수하게 영업이익은 20만 4천원이 나온 거예요. 20만 4천원의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는 영업외 수익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외 수익을 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외 수익은 여기 잔액시산표에 있는 거 먼저 끌어다 쓸게요. 자, 임대료 갖다가 그대로 끌어다가 써서 9만원. 이자 수익은 8만원이에요. 그런데 결산 정리분기에 보니까 만원이 미리 받은 수익이네요. 그죠? 선수 수익이죠? 요거 당연히 빼줘야죠. 왜? 대변에 8만원이 있고 차변에 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대변에서 차변을 빼줘야 되죠.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7만원이 남습니다. 그럼 7만원만큼만 이자 수익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자 수익도 했고 임대료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자 수익도 표현했고, 이게 한 거는 이렇게 지어 나가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한 거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우지 않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 꼭 해주세요. 자, 얘는 매출원가 구할 때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영업의 수익이라 그랬죠? 이 부분이 하나 발생된 게 있네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이쪽 변이 아니라 여기 이익란에, 즉 수익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0,000원 기록했어요. 혹시 이자 비용이라든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든가 이러면 영업외 비용에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수익 17만 원을 더하니까 총 20만 4천 원에서 17만 원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37만 4천 원만큼의 뭐가 생성이 됐어요? 단기순이익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단기순이익이 37만 4천 원. 자, 이 단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이제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갈 건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익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으로 넘겨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37만 4천 원을 기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완성을 했어요. 그죠?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회사 이름, 그 다음에 단위. 원단이다 그럼 원단위, 100만 단위다 그럼 100만 단위 이렇게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단위 하면은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는. 예, 그래서 뭐 100만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1000원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완성했고, 이번에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완성할 건데, 재무상태표는 역시 일정 시점, 그죠?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여기다가 표현합니다. 여기 현재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단위는 원단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처음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고요. 일렬로 작성합니다. T자 그려서 작성하는 거 아니고요. 일렬로 작성해요. 자, 그 다음에 자산은 또 그렇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또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은 원래 5가지로 나누는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자본금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쓸게요. 왜냐면 이게 칸이 너무 모자라서. 원래는 5개를 다 써야 돼요. 법인은. 네. 자, 자본의 종류는 뭐가 있었죠? 자본금이 있었고요. 자본 잉여금이 있었고요. 자본 조정이 있었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 있었고요. 이익잉여금이 있었죠. 이 5가지 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자본금에다 표현을 하시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밑에 칸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은 또 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도 또 나누죠. 당좌자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써주는 거예요. 이걸 막 뒤죽박죽 쓰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가장 현금화가 빨리 될 수 있는 당좌자산부터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부채, 자본으로 나눴고, 유동자산과 또 비유동자산으로 나눴고,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요.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없어서 지금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원래는 기타 비유동 자산 해갖고 빵원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없어서 비유동부채도 안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없는 부분은 원래 여러분이 공시된 거를 보시게 되면 전체가 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은 당좌자산, 보통예금 당좌, 단기도 당좌, 외상매출금 당좌, 받으러옴 당좌, 단기매매증권 당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품을 써야 돼요. 왜? 기말상품 재고액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현금란, 현금 오른쪽에다 35만 원 기록해 주시고, 보통예금 쭉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외상매출금란은 기록할 때, 기억나셨어요?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차감 계정으로, 즉 빼는 계정으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25만 원 하고 여기 빼기 5천 원 이렇게 했어요. 왜 5천 원이냐? 여기 보세요. 얘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3천 원이 있었는데, 그죠? 결산 분계를 통해서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더 축적이 됐어요? 2천 원이 더 축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3천 원과 2천 원을 더해서 얼마를? 5천 원을 기록해 주셔야죠. 그래서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에서 5천 원을 빼니까 24만 5천 원. 얘가 왜 위에 있나요? 여기 밑에다가 기록하세요. 여기다가 기록하세요. 여기다 기록하세요. 24만 5천 원. 그래서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 뺀 요 금액을 순장부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상매출금의 순장부가액 아니면 순매출채권 잔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받으러옴 갑니다. 받으러옴 25만원. 네, 받으러옴 그대로 가고요. 원래 얘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쪽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갈게요. 네. 자, 단기 매매증권은 16만 원이었어요. 16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올랐죠. 올라서 여기 단기 매매증권 10,000원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얘랑 이 단기 매매증권이랑 그렇죠. 더해서 17만 원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17만 원 기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산을 또 찾아보니까 여기요. 선급보험료 또는 선급비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또 무슨 색? 빨간색으로 또 다시. 자, 선급보험료는 선급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00원만큼 선급비용란에다 10,000원을 넣어줬어요. 네. 요 계정 과목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됩니다. 네. 요거 헷갈리시니까 그냥 선급보험료 아니면 선급비용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선급보험료 쓰는 게 아니라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써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선급비용으로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좌자산을 다 적었어요. 다 적었으면 어디를 다 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더합니다. 더해서 여기 당좌자산계에다가 기록을 해줘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맞나? 35만원, 15만원, 10만원, 24만 5천원, 25만원, 17만원, 만원. 네. 127만 5천원. 맞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고요. 이번에는 당좌자산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재고자산 합니다. 재고자산의 상품은 뭐라 그랬어요? 재고자산의 상품은 기말재고액이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말재고액인 5만 원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요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즉 50만 원어치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가 3만 원이었어요. 기초가 3만 원이었고 단기가 매입한 게 1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팔고 나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5만 원만큼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5만 원만큼만 재무상태표에 상품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남아있는 금액을 써주게끔 돼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소모품은 여기 소모품이 5만 원이 있었어요. 잔액이. 5만 원이 있었는데 결산 분계를 통해서 보니까 3만 원만큼 썼대요. 썼으니까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았어요? 2만 원만큼만 소모품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5만 원과 2만 원 더한 재고상품의 재고자산의 총계를 또 적었어요. 그죠? 그러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합계죠. 그래서 7만원과 127만 5천원을 더합니다. 더하면 134만 5천원이 되죠. 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유동자산 가볼게요. 자, 비유동자산을 또 찾아봅시다. 비품, 유형자산이죠. 자, 비품이 유형자산인데 투자부동산이 있네요. 자, 투자자산 먼저 갈게요. 자, 투자부동산이 3만원이 있어요. 결산분계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갖다 써요. 자,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입니다. 투자부동산에 3만원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비품이 12만원인데 비품 12만원 이렇게 기록하셨죠.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00원이 있었어요. 그죠? 자, 24,000원에 결산을 또 했더니 비품에 여기요. 비품 감가상각이 누계액이 24,000원이 더 있어요. 그러면 24,000원, 24,000원을 더하면 48,000원만큼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누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감가상각이 지금 대변에 있어요. 얘를 차변에다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가로하고 마이너스를 표현해야 되니까 가로하고 48,000원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유형자산 다 했으니까 유형자산 요금에 요 밑에다 기록하세요. 여러분. 네. 72,000원. 자, 그러면 색깔을 또 바꿔서 투자자산의 요 3만원과 유형자산의 요 72,000원을 더할 거예요. 이따가. 자, 이번에는 무형자산 갑니다. 자, 무형자산 보니까 개발비가 있네요. 자, 개발비가 있는데 무형자산은 상각한 게 없어요. 결산에. 그럼 요거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개발비 4만원.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면 어디 봅시다. 소모품도 썼고 쭉 썼죠. 그러면 지금 차변에서 쓸 게 없지요. 여기도 살펴보니까 선수이자는 부채라 그랬죠. 예, 소모품은 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선수이자 이제 하나 남았네. 선수이자는 부채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채에다 대변에다 쓸 거예요. 저기 유동부채에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 갑니다. 부채도 유동부채 먼저 쓴다 그랬죠. 자, 외상매입금 24만 6천원. 지급어음 11만 7천원. 단기차입금 10만원. 선수이자, 여기 부채 선수이자 만원. 자, 그러면 다 기록했나요? 네, 이제 기록할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으로 바꿔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의 합계와 유동자산의 합계와 무형자산의 합계를 더합니다. 그죠? 얘를 다 더하면 14만 2천원. 맞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의 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합계는 뭐와 뭐를 더하는 거죠? 요 유동자산의 합계와 비유동자산의 합계를 더한 게 그렇죠. 자산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해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134만 5천원 더하기 14만 2천원을 더하니까 뭐가 저긴데요? 제가 뭘 잘못했나? 14만 2천원 134만 5천원. 자산의 합계가 틀리는데요? 여러분 자산 합계 틀렸죠? 고치겠습니다. 148만 7천원입니다. 요거 지우고 8. 그래서 140 지우는 게 없어요. 잠깐만요. 검정색으로 써드릴게요. 자, 요 금액이 148만 7천원입니다.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제 계산했더니 148만 7천 원 나왔어요.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더해서 여기다 자산 합계에다 써주는 거예요. 자, 148만 7천 원 나왔나요? 네. 이번에는 여기 부채 쪽 가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또 할게요. 부채 쪽을 와보니까 유동부채의 합계, 요 합계와 비유동부채를 더하는 건데 비유동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갖다 썼어요.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맞나? 24만 6천 원, 11만 7천 원, 10만 원, 만 원, 47만 3천 원. 맞네요. 부채 합계는 47만 3천 원. 그 다음 이제 자본금입니다. 자, 자본금이 여기 자본금이 64만 원이 있어요. 요 64만 원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씁니다. 자본금란에. 자, 그러면 64만 원과 올해 단기순이익이 37만 4천 원이죠. 37만 4천 원을 더하니까 100만 4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합계는 100만 4천 원이다. 그러면 부채와 자본의 합계를 또 더해봐야 되죠. 그래서 부채가 얼마예요? 47만 3천 원에다가 자본이 100만 4천 원 더하니까 148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 나타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요 자산 금액과 또 다른 색으로 어떤 색으로요? 초록색으로? 아, 네. 자, 요 자산의 합계와 148만 7천 원 그리고 여기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항상 그렇죠. 같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게 다르게 나오면 잘못 풀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를 완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완성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이렇게 해서 3차 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